2021년 4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 40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39금 증권방송 많이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뚱맞게. 자, 텔레그램 가치투자클럽,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여전히 많이 해주시고, 저희 그 텔레그램에 주식 돋보기도 9,500명, 10,000명을 못 가고 있는데 이벤트 안에서 좋긴 합니다만 10,000명 돌파하면 이벤트 내용은 그때 가서 이벤트 해봐야 별건 없고. 자, 오늘은 조금 발음이 셀 수 있습니다. 이 어금니에 지금 치통이 생겨가지고 몸이 이제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가정의 평화는 찾아왔고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지난주에 이벤트가 있었던 가정사지만 저 뒤에 김 나와 계시고 좀 이따 올 겁니다. 반도체나 IT가 워낙 지금 핫하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를 모셔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시의 적절하고 시류에 맞게끔 순응하는 전략은 계속 유지됩니다. 지난주 우리 별로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뷰를 매주 단위로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냥 따라간다고 했어요. 돌아오는 주도 큰 이벤트는 아닌데 조금 껄쩍지근한 거는, 이 방송이 나가는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휴장인데, 성금요일, 부활절 하루 전날 성금요일로 휴장입니다. 근데 지표를 발표를 이번에 이례적으로 하나 내놓는 게 있어. 보통 휴장 때는 지표를 안 내거든. 근데 지표를 냅니다. 고용지표인데 3월 고용 동향이에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및 실업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전의 수치는 37만 9천 명 증가했는데, 요번에 예상치는 62만 명에서 약 67만 명까지 증가했을 걸로 예측이 돼요. 한 2배가량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고용이 서프라이즈라는 말이지. 서프라이즈 되면은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거든. 이 지표가 저녁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에 발표가 돼요. 근데 주식은 휴장을 하는데 채권 시장은 또 이 반장, 조기 폐장을 해갖고 우리 시각으로 한 12시까지 열려. 근데 지표는 9시 반에 나오잖아. 그러면은 한 2시간 동안 채권 시장이 만약에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은 막 요동을 칠 거란 말이야. 그건 던진다고.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고. 이제 가속화되면은 시장 금리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맨날 얘기하잖아. 여기저기서 개나 소나 다 떠들기 때문에 이제 10년물은 기준물이 돼버렸지만, 10년물을 벤치마크하는 전 세계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10년물이 1.67%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원래 1.7 한 8, 하이 찍을 때는 1.78%에서 1.67이니까 대략 한 10bp가 이렇게 급락을 했어. 그거는 다른 요인이 수급적인 요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하여튼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때문에 한번 시장이 와다당 거릴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100만 명 이상 증가하면은 시장이 진짜 요동을 쳐요. 채권 투매가 나오고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한 1.8까지도 뛸 수 있다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장이 오그라드는 경향을 받잖아.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 초반에 미국 증시가 이걸 적응을 못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뉴욕은 휴장해서 우리 아침은 월요일 날 미국 휴장했어요 하고 개장을 하지. 그러면 우리 시장 아시아 쪽에 먼저 한번 땡 영향을 주고, 근데 이제 쿵거릴 수 있는데, 쿵거릴 때 파는 게 아니라 쿵거리면 사면 된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쿵거리면 사면 된다. 하여튼 돈을 지랄같이 푸니까 참 매크로가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연준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데서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시장이 한번 또 오그라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시장 재료에 우선하는 거는 수급입니다. 재료가 어떻고 무슨 뭐가 나오고 막 난리쳐도 그거를 다 예측하고 있는 큰 묵직한 리얼머니들이 이렇게 방향을 끌고 가면은 그냥 그렇게 가. 그래서 재료에는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해요. 채권 시장도 수급입니다. 무조건 수급이야. 채권 금리가 최근에 올라갔던 거는 일본 애들 때문에 그랬어요. 금융기관들이, 일본은 독특하게 3월 결산 법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12월 결산인데 일본 애들은 3월 결산을 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일본 그 색깔을 비슷하게 따라가다가 3월 결산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 12월 결산으로 바꿨어요. 그 3월 결산이다 보니까 딱 그런 거지. 아무래도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일본 금융기관들이 2월 달에 채권을 팔았어, 많이. 특히 이제 7년물 기준으로 채권을 많이 파는 바람에 채권 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갔거든. 이렇게 되면 수급입니다. 근데 4월 들어서는 다시 일본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좀 샀어, 월 초에,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기술주 나스닥이 또 올라가고, 모든 거에 우선하는 거는 수급. 다시 정리하자면은, 주말에 이벤트가 살짝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이벤트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주가가 쿵 거리면은
겁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산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그냥 가던 대로 가면 되죠. 좋은 질문이야. 그런 예리한 질문들 좋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그냥 저 정도 수준이면은 감내하겠다라고 해서 뭐 채권 시장이 요동을 안 치면은 다음 주 아시아는 그냥 열면은 그냥 순한하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밤에 있는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뭐 일단은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열리는 미국 채권 시장이 중요하다고요. 채권 수익률이 가격이 막 요동을 안 치면은 그냥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증시 열어도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껄떡지근한 거는 한 2주 남았는데 4월 15일이 북한의 태양절입니다. 김일성 생일인가 뭐 그럴 겁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태양절인데 태양절 전에 분명히 뭔가 한번 또 움직일 것 같아. SLBM일 것 같습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쏘는 거예요. 서브마린 이래갖고 SLBM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에서 테스트하는 건데 심포조선소에 지금 잠수함이 있어요. SLBM급이라고 그랬고 근데 이 평형추가 잘 안 맞는다고 그래. 그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냐고? 난 다 알아. 평형추만 맞춰놓으면 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냥 뇌피셜입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쐈고, 그 다음에는 순항 미사일을 쐈고, 그 다음에 탄도 미사일인데, 뭐 대륙간 탄도는 아니고 단거리 탄도탄 쐈단 말이야. 지금 점점 강도가 조금씩 올라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존재감이라면은 ICBM이나 핵실험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이제 SLBM 정도가 아닐까? 뇌피셜입니다. 꼭 있다라는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금리의 그런 출렁거림,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 두 가지가 나오면은 만약에 또 얘기하지만 쿵거리면은 사면 된다고. 사라 팔아라 하는 건 아니지만 물러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는 왜 간지럽고 그러니. 자 이제 뭐 하여튼 쿵거리면 뭘 사느냐, 뭘 좋게 보느냐. 그냥 메이저는 IT죠, IT. 키 큰 분 모셔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키 큰 분 일로 오세요. 자,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보셨습니다. 이영수 대표 지난주에 가족사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갖고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의를 표명해 주셨어요. 일 잘 보셨어요? 네. 뭐 덕분에 잘 모시고 왔습니다. 네. 개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말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네. 입이 싸가지고 네. 하여튼 잘 치르셨다고 하니까 고마움을 전해.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네.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람은 누구나 다 시간은 공평하죠.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난 누가 나한테 직업을 물어보면은 시간을 파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시간을 팔아가지고 대신 대가를 받지. 그러니까 생명이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지. 오늘 이영수 대표를 모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제 반도체의 뜨거운 관심들이 다시 또 돋아지고 있고 뭐 명확하잖아요, 그죠? 네.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얘기는 뭐 4조 달러 중에 500억 달러밖에 안 되지만 네. 반도체를 지금 긴급 소집도 하고 막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 중반이지만 이제 다시 9만 원대를 가느냐. 1분기 실적 어떨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은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죠? 원래는 8조대 이야기하다가 8조 초중반이 이제 컨센이었는데 우리가 원래 존댓말 썼었나요? 아니요. 반말이었어. 형은 하던 대로 하세요. 아니 원래 키 큰 녀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 네. 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좀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자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네네. 키 큰 녀석입니다. 네네. 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한 네네. 9조? 9조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음. 저도 한 대충 8조 후반에서 9조 초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어제 마이크론 실적 보니까 네. 우리가 그 메모리 쪽의 숫자를 좀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너무 깎아버렸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IM 쪽은 어떨 것 같아요? 네. 핸드폰. 스마트폰 쪽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그 것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고 환율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보통은 나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약간 낮으면은 오히려 그때 가서 주가가 좀 약할 때 사자라는 주장이었는데 그럴 필요는 굳이 없겠네. 그렇죠. 2분기도 굉장히 반도체 가격 뭐 상승 추세 자체가 더 가팔라지기 때문에 가격 인상하지 않았니?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매달 분기 내고를 하거든요. 매달 내고를 하고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분기 내고를 해요. 3개월마다 하는데 아마 둘 다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치. 보고 있고요. 지금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15% 이상 전분기 대비해서 오를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도 금수해가지고. 네, 하이닉스도 원래 올해 뭐 10조 이야기 하다가 영업이 지금 뭐 14조까지 나와요 시장에서. 그게 리얼리티네 진짜. 네. 숫자나 실적이 받쳐주는 거. 물론 이제 카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팟 가격이 그런데 움직이면 결국 고정거래 가격이 결국 땡겨서 올라가기 때문에. 인텔이 또 치고 들어왔네. 네. 인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TSMC의 이제 화재.
사건 그 뭐 공장 팹은 아닌 것 같고 개발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개발실이 3나노를 네네, 개발하는 3나노 개발 중인 저기 팹인 걸로 알고 있고 어. 그게 뭐 시생산 팹인지 아니면 양산 팹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 12공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TSMC의 첨단 그 공정을 주도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고 일단 화제가 났다는 거는 이게 3나노에서 결국 두 회사가 승부가 갈리잖아요. 그렇지. 3나노에서 이제 TSMC는 핀패스로 그대로 밀고 가기로 했고 트랜지스터리 네네. 그 구조가 바뀌나? 네, 어떻게 바뀌는 우리 거지? 39금에서 했었는데 트랜지스터가 원래는 2차원 플레이너 타입으로 쓰다가 그 트라이 게이트라고 해서 핀팻 그러니까 수도꼭지 3개로 그치, 바뀌었고 그치. 이게 이제 게이트 올라운드 사면에 GAA. 네네 그게 이제 수도꼭지 4개가 되는 건데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패스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2나노부터 GAA로 갈 거야라는 거고 삼성은 우리 이대로 가면 이제 판을 뒤집을 수가 없다. 우리가 3나노부터 GAA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이 두 회사의 그 방향인데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화장실에서 만세 부르고 있을 것 같아요. 쟤네 하다가 뭐 네네 불났으니까 뭐 물 부족하고 갑자기 무슨 저기 한파가 오고 맞아. 갑자기 대만의 화재 가뭄 그렇죠 물 부족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뭐 오스틴 한파가 오고 그리고 뭐 르네사스 불나고 와 이거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는 건가 이런 좀 느낌도 있어요. 사실 느낌 아닌 느낌. 네. 근데 주가는 이렇게 막 솟지는 않고 그렇죠, 있고 이게. 기사들 일부를 보면은 뭐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네네. 위기가 아닌 적은 사실 없잖아. 맞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는 게 안쓰러워서 결국 삼성이 레벨업하면 4천 가지 않겠습니까? 그치, 지수는 네, 그치. 그 정도 보고 S&P 지수는 4천을 갔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판을 크게 바꾸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너무 과거 구시대의 질서에 익숙한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자유주의의 나라고 뭔가를 어떤 산업을 그러니까 이 유치 산업론이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막 후진국들이 막 그 첨단 산업 유치하려고 괜히 막 이렇게 수입품 못 쓰게 하고 그죠. 우리나라 국산품 이용하게 하고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 밀어줘서 기술 빡 치고 나오기 이게 이제 그 유치 산업론인데 우리나라도 성공했고 중국도 사실 LCD 산업에서 그게 성공했잖아요. 그렇지. LCD 라인 하나 2조 깔아야 되는데 정책 자기 돈 4천억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 1조 6천억을 정부가 태워주니까 이걸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니까 땅집과의 음식. 그렇죠. 경쟁사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반도체에서도 그거 하려 그러다가 딱 이제 트럼프한테 딱 목을 딱 잡아 끌려 나온 거죠. 그리고 바이든은 지금 더 좀 이렇게 얄밉게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인즉슨 이제 칩스 아메리카 포 액트라는 작년에 법을 만들었고 파운드리 액트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위대한 미국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작년에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 라인을 깔면 40%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10조짜리 팹 하나를 정부 돈 4조 받고 내 돈 6조만 태우면 되는 거. 이거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일단 질러야 돼요. 4조 먹어야 되니까. 맞아. 일단 질러야 되고. 돈 준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삼성도 이제 오스틴. 근데 표면적으로는 네. 뭐 정부의 지원을 안 받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건 좀 개구라 그렇죠. 같고. 그렇죠. 거짓말이죠. 뭐. 준다는데. 그렇죠. 어떻게든 형태를 바꿔갖고는 지원을 해주겠지. 그렇죠. 근데 사실 파운드리 한다고 해서 투자를 해서 그냥 자체 CPU 해도 돼요. 안 된다는 그건 없어요. 제가 그렇지. 알기로는. 어쨌든 지금 파운드리가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우리 경영학 배울 때는 그랬잖아요. 스마일 커브라고 해서 이 부가가치 높은 건 설계단에서 이제 부가가치 높고 엔드 끝단에서 이제 마케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데 그럼 중간에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는 이 후진국들이 해라. 뭐 한국, 대만, 일본 이런 애들이 해라. 이거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경영학의 그거였는데 이게 완전히 깡그리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TSMC가 제조만 하는데 40% 이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스마일 커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이 고민이 많은 건데 미국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 본토를 침공한다 그러면 그럼 파운드리를 못 해주잖아요. TSMC가. 그러면 미국 반도체가 진짜 셧다운 돼버리는. 반도체뿐만 그렇죠. 아니라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산업이 흔들거리는 위기가 의식을 많이 느낀 것 같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제조 라인을 깔아야 된다. 예전에는 이거 유해 물질 많고 이러니까 그냥 저기 대만이나 한국에서 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거 파운드리 첨단 공정을 대만하고 한국이 하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자체 팹을 뿌려야겠다. 이게 그러면 과거에는 글로벌 밸류 체인 이렇게 가장 잘하는 데서 분업해서 이런 산업이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도메스틱 밸류 체인 이것조차도 안 되면 그냥 리저널 밸류 체인 우리 동맹국 중심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꾸릴 거야라는 이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뭐 반도체 골기의 대립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요즘 그 SK 김용호 애널리스트가 쓴 네네. 레포트가 굉장히 명저예요, 진짜. 그래? 잘했어.
네, 엄청 잘 쓰고 아직 못 읽어봤어요. 100페이지 읽어볼 생각을. 저도 이제 다 읽어봤는데 네. 한 30%도 사실 이해가 좀 안 가긴 한데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한번 반도체를 뭐 산업을 보는 사람들은 한 번씩 꼭 볼만하다. 오. 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김영우 이사 측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셔서 다운받아서 보실 그렇죠, 수 있게 네. 보시면 좋고. 아, 또 돋보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귀찮은. 아이고. 또 뭐가 있죠? 아, 이빨이 아프니까. 오늘 이영수 대표를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네네. 네. 미국 내에 어떤 반도체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 그렇지, 같은데. 시장은 항상 네. 인텔이 얼마를 하건 반도체 네. 굴기가 어떻건 그래서 기업은 그렇죠. 뭐 사야 돼. 그렇죠. 이거지 그냥 뭐 과정을 설명해 주면 물론 좋긴 하죠. 요즘 그렇죠. 인터넷 유튜브에 기업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영상을 잘 해놓은 분들이 되게 많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나오면 뭐 둘이서 이렇게 뭐 하거나 화면에 변화가 없잖아. 거기 우리 어떻게 CG도 막 이렇게 그냥 우리는 씹닥거리는 수준으로. 우리는 이 B급 감성이 그렇지, 중요한 것 그냥. 같아요. 자 그럼 기업을 봐야 되겠죠. 네네. 일단은 그 미국 정부가 자금을 태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전공적인 미국 업체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A매치나 그렇죠. 뭐 랩리서치나 그렇죠. 절대적인 독보적인. 예, 그런 회사들은 다 그런 거를 굳이 뭐 우리나라나 저기 대만이나 일본 업체한테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우선적으로 자국 기업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국 기업이 안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후공정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후공정 미국이. 쪽. 네, 그렇죠. 패키지하고 검사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후공정 자체 기술 수준도 낮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가져오면 다 됐잖아요. 사실은 PCB 가져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죠. 포장하는 건데 그렇죠. 제품을 만들어서 삐까뻔쩍하지만 포장이야 이제 이렇게 좀 단순한 노무처럼 보여서 그렇죠. 이 인식 자체가 좀 반도체도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웬걸 아니야 후공정이라는 그렇죠. 중요성이 너무 커졌잖아. 팬아웃 그렇죠. WLP 같은 경우는 FOPLP 네. 뭐 WLP 이런 네. 것들은 굉장히 대규모 투자, 조단위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기술 경험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팬아웃 WLP 때문에 TSMC 팹을 쓰는 팹리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팬아웃 PLP 지난번에 설명을 하긴 네. 했는데 이제 네. 팬아웃이라는 게 범퍼를 많이 박아내요. 칩 밖으로 빼내면은 네네. 이게 팬아웃. 팬아웃. 네. 칩 안쪽에 요 라인에 들어가 네. 있는 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팬 인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칩의 밀접도가 높아지. 그렇죠. IO 수가 네. 많이 못 늘려요. 못 늘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밑에만 다이, 왜냐면 그 공간 안에. 다이 크기 자체도 작아지는데 거기 밑에 이제 마이크로 범퍼를 배치해야 되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작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팬아웃이 되면 팬아웃이 되면 이렇게 밖으로. 이제 칩 이렇게 틈머리에 붙이는 거죠. 이렇게 범퍼 크기도 줄여야 되고 그 숫자 IO 숫자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팬아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네. 삼성이 노리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그렇죠. 예, 사각의 그렇죠. 패널로.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정상으로 요 후공정에 그거를 미국 업체에서 해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거를 뭐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라이센싱하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미국 국적의 어떤 세계 위 오사트 업체는 그렇지. 엠코밖에 없잖아요. 엠코. 그렇죠. 엠코가 아메리칸 코리아. 옛날 아남 반도체를 맞아요. 인수했는데 그렇죠. 예. 엠코가 네. 아메리칸 코리아 그렇죠. 그래서 아남반도체. 오사트라 그러죠. 네. 아웃소싱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맞아요. 오사트라 그러는데 세계 1위 업체가 대만의 AS이고 네. 2위가 엠코입니다. 엠코. 엠코인데 엠코는 한국 분이에요. 맞아요. 회장님이 네. 한국 분이시고 사실 그리고 그 삼성의 지금 차세대 공정 EV로 하고 나서 후공정을 대부분 엠코가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인텔이 만약에 한다 그래도 후공정은 엠코 정도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AS나 스필 같은 회사들도 들어오라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엠코 혼자 다 못하니까. 그래서 네. 기업이 이렇게 거기서- 하면 아남전자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엠코도 괜찮아요. 만약에 진짜? 엠코가 미국의 상장 기업이면 그거 사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들고 수학개미? 스타게임이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서 우리나라가 좀 별로 없지만 주도적인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 반도체, 맞아. 비전 플레이스먼트 쪽의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제 레이저 쪽의 드릴이나 이런 쪽은 이제 이오 테크닉스. 이오 테크닉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세정이나 세라믹 쪽은 코미코, 코미코. 월덱스 같은 이제 네, 월덱스. 파츠, 그리고 원익 QNC 같은 회사. 네. 그렇죠. 이런 회사들은 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월덱스하고 그다음에 네페스도 넷패스는 오사트인데요. 네. 사실 그 미국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네페스를 알아보니까 네.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미국에 접점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데카 테크놀로지를 인수해갖고 라인이 좀 돌아간다고 들었고 네페스는. 네네. 네, 월덱스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업체 거기도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미국으로 지금 들어와라. 그렇죠. 아, 바이든의 맞아요. 정책은 들어와. 이거 어디서 많이 대사 어디 나온 거지? 홍정민. 들어와 그래. 신세계. 신세계. 그렇지. 미국의 신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맞아요. 거기에 접점이 있거나 누군가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잘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텍사스의 오스틴 팹의 그쵸. 그 주변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뭔가 미국 법인을 강화한다 이런 공시들이 나오면 눈여겨봐야 돼요. 특히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그 미국 법인이 예전에 있었는데 거의 미국 현지 법인. 네네 미국 법인 있었는데 거의 뭐 지금 유명무실해졌는데 네. 뭔가 여기에 인력 투자를 하고 리뉴얼한다라는 거는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을 주문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지, 거죠. 이 여기 관련된 업체들은 여기 이제 미국 법인 강화하는 걸 보면 예, 그냥 흘려듣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나오면 또 알려주시고. 네네. 말씀하신 종목들이 넷패스 빼고는 다 많이 올랐네요. 그게 왜냐면 이 관련 회사들이 대만 오사트 수혜주들이었고요. 그렇지. 그리고 국내 오사트 수혜주들이었습니다. 이미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미국 내 오사트 수혜까지 더해진 거예요. 오사시라는 것은 네. 아까 했던 OSAT 후공정입니다. 후공정, 예. 네.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네. 야, 이거 못 사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 챙커님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주가가 올랐는데 실적이 거기에 따라오면 이게 밸류가 비싼 거냐. 그렇잖아요. 그 실적이 못 받쳐주면 비싼 게 맞죠. 그죠? 작년에 만약에 뭐 500억 벌던 회사가 주가가 2배 올랐는데 올해 한 600억 벌어요. 그러면 비싸죠. 그런데 작년에 500억 벌던 회사가 올해 1200억 벌어요. 그런데 주가가 2배 올랐어요. 그럼 앞으로 룸이 더 있는 거죠. 예, 그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B2B 소재 장비 부품 이쪽은 개인들 투자자들이 잘 모르시는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네. 알기 쉬운 걸 자꾸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테마주, 하평윤씨 찾고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 그래갖고 인맥 찾고 아니면은 차라리 게임 이게 편하니까 그쪽에 가서 잡고 있으면은 시주 자체의 큰 태동은 이쪽 IT에서 맥을 잡아가는데 그러면은 나중에는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더러운 시장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수도 있거든. 맞아요. 근데 그걸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투자가 예전에 저 이제 한 10년 전에 이럴 때 볼 때는 뭐 LCD 같은 거 투자할 때 보면 골고루 많이 나눠 먹었어요. 밑에 서플라이 체인 있는 업체들이 적당히 나눠 먹었거든요. 그리고 적당히 나눠줬고 그런데 이제는 그 위너 텍스 올이에요. 진짜 1등, 2등 업체가 다 그렇지. 먹고 다 먹어. 2등 업체도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요즘에는 정말 1등 업체가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 어떤 격차가 나고 그만큼 또 공정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옛날보다. 승자 독식. 네, 승자 독식의 시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그게 어떤 지금 트렌드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엑스큐브 같은 거 그때 어설픈 얘기했던. 기술 가진 업체들이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페나우 뭐 WLP 같은 것도 사실은 웬만한 회사들은 건드릴 수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하잖아. 그 반도체가 그만큼 어려워요. 거지. 거기에 이제 우리의 또 장점은 물론 별개의 얘기일 수 있지만 고용을 금요일날 이제 본방송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고용은 이제 검사 장비 이렇게 돼 있는데 뭐랄까 IT 쪽에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수율이라 그래요. 수율.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서 양산을 잘해야지 불량품들이 많이 나오면은 이걸 잘 만들어도 손실이 크거든. 그렇죠. 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이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거를 이제 AI 그렇죠. 인공지능 같은 거, 요즘 인공지능 업체도 우리 탐방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예. 굉장히 괜찮은 업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하고 독일은 사실 제조 쪽에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쪽으로는 좀 제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쪽이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수율을 잘 잡아. 중국보다는 그런 걸 잘하는 거야. 중국은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민족성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민족은 오래전부터 그 얘기 해줬잖아. 우리 왜 조선시대에는 도공들이 일본으로 많이 납치됐고 도자기를 기똥차게 잘 그렇죠. 만드니까 그 도자기의 그 기본이 실리콘이잖아. 맞아요. 그게 퍼츠, 세라믹, 예. 실리콘. 그렇죠. 이게 반도체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 오죽하면 지금 기술로도 청자를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지. 고래 청자를 못 만들어요. 지금 그 기술로. 은은한 빛깔과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이 네. 내재되어 있는 DNA에 상당히 뛰어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사람의 노하우로 적용을 했거든. 그러니까 오스틴에 불이 된다. 오스틴에 한파. 예. 안파가 만들어서 공장이 셧다운 되잖아. 여기 200명 보내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기술 인력을 200명씩 전 세계 태워갖고 보낸다고. 사람들이 가서 다 조절하는 거야. 적합하게 만들어보고 공장 돌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들을 잘할 것 같다. 그렇죠. 네. 재밌는 여담인데 사실 D램을 개발한 회사가 인텔이에요. 그렇지. 인텔이 D램을 개발했는데 그 일본한테 다 뺏겼잖아요. 왜 뺏겼냐면 인텔이 수율이 50% 나왔거든요. 당시에. 인텔이 그 일본이 그런데 80% 나오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이제 일본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 한국 얘네들은 90몇 프로 잡아버리니까 일본 애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독한 애들이거든요. 그렇지. 제조에 있어서는 한국이. 지금 뭐 D램 같은 경우 거의 90% 후반대 수율 나오잖아요. 맞아. 대부분 저기 대단하네. 삼성하고. 대만은 어때? 대만도 대만이 비슷해요. 어떻게? 대만- 대만도 뭐. 우리나라만큼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파운드리 업 자체가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걔들은 영업적인 마인드가 되게 뛰어난 거예요. 여러 군데 막 여러 가지 요거들을 다 맞춰줘요. 화교, 그렇죠. 영업력들 있잖아. 그 식당에서 100가지 요리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군데 식당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야 너는 뚝배기 장인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 여기는 종합분식집, 우리는 칼국수 전문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맞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런데 종합해야 되니까. 그렇지.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칼국수를 비벼도 그렇죠, 주고 이제는 뭐 소바처럼도 이제 만들어.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손님 많이 받아야 돼. 이런 거죠. 손자가 아유 예전처럼 막 이렇게 욕쟁이 할머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맞아. 거죠. 캐시텍 얘기도 근데 오늘 캐시텍 그 지지난주 했었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렇죠. 그 트랜지스터의 구조 네. 수혜가 되나지? 그 이제 CMP 슬러리니까 결국 이제 어떤 막지를 위로 쌓을 때마다 이거를 이제 그 평평하게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보통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렇지. 주식 시장에는. 근데 이 회사는 4분기에 돈을 다 벌었어요. 왜? 4분기 이제 이게 3분기 수주가 막 그 밀려가지고 4분기로 다 나와가지고 작년에 수익이 꽤 많이 났는데 그래서 4분기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밸류에 반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이제 방송 후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케이. 네. 앞으로 업사이드는 훨씬 많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 내 라인에서 그 AMAT 장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K시텍이. 캐시텍이 네네. 좀 요원한 얘기긴 한데 네네. 또 CMP 장비 쪽은. CMP 쪽으로. 뭐 차량용 반도체 품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뭐 이슈도 있잖아. 최근에 오늘 뉴스 나왔는데 그 금요일자죠. 지금 현대차하고 구글이 이제 모빌리티 조인트 벤처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썰. 네. 근데 사실 그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나왔을 때 두 회사가 안드로이드 연합을 만들어서 굉장히 또 이 시장을 또 치고 나갔던 적이 있잖아요. 아 전례가 있나? 그렇죠. 예전에 이제 OS가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이 막 이제 애플이 아이폰 내놨는데 다른 회사들이 OS가 없으니까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내놔서 그렇지. 삼성하고 진짜 밀착해서 삼성이 안드로이드 1등을 딱 차지하면서 그 스마트폰 시장을 굉장히 메이크업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글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 자동차용 자율주행차용 OS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 반도체를 제대로 생산해 줄 수 있는 지금 웨이모 AP를 삼성이 파운드리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넘어서 아예 그냥 모빌리티 조인트 벤처까지 하자. 나중에 UAM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하자. 이런 그림은 상당히 그럴싸하네. 그리고 또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싶어서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뭐 그렇죠.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조금 요즘 시장이 워낙 그런 재료에 촐싹거리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 애플이 현대차하고 그 eGMP에서 이제 애플 아이카 이제 협의하다가 뻥 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아이오닉 5도 대박 쳤고 그 저기 기아차 EV6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구글까지 손잡으면 야 이래도 우리 안 쓸 거야? 이런 좀 시위하는 느낌?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나중에 간에 UAM 안 할 거야? 그런 거죠. 서로 간에 현대차 전략적으로 그렇죠. 기싸움, 수싸움이 그렇죠. 좀 많이 보이는 절대 건데. 니들 폭스콘 같은 회사는 안 돼. 우리는 이런 좀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라고 하잖아. 네네. 그럼 결국엔 차량용 디스플레이, 네. 차량도 이제 전장화가 되니까 네. 뭐 전기차라든지 UAM이 됐건 다 뭐 화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도도 슬슬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사실 빠른가 좀 너무? 나비 효과인데요. 그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가지고 유럽의 막 정상들이 대만에다 전화해서 생산량 늘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결국 8인치 팹에서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생산이 늘려요. 3, 4월에 굉장히 그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인풋을 했기 때문에
한 6월, 7월부터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그 전에 생산하던 것들이 뭐냐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쪽 있죠. 그게 상당 부분 빠져요. 그러면 갑자기 LCD 가격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DDI 수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PMIC 쪽. 그러니까 대만에서 DDI를 사는 중국 LCD 업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좋은 게 사실 LCD 가격이 오르는 그렇지. 아무도 안 보는 순간 그렇죠. 주가는 올라가고 주가가 한참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회자되고. 그렇죠. 결국 이게 중요한 어떤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요. 자동차가 지금은 굉장히 레거시화된 팹에서 만들고 있어요. 반도체를. 차량용 반도체를. 그렇죠. 레거시라는 거는 8인치 팹에서 150 나노 막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리드 프레임 이런 걸 하죠. 그런데 테슬라 FSD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5나노, 7나노 공정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자율주행차 하는 애들은 아주 이런 레거시화된 팹에서 쓰겠어요. 첨단 공정이 필요하겠어요. 첨단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의 팹에서 첨단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면 좋은 거고 삼성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삼성하고 TSMC밖에 10나노 언더에서는 공정을 가진 애들이 이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인텔이 파운드리 할 수 없는 게요. EUV 장비를 못 사요. 하이닉스도 오죽하면 이게 5년치 계약을 했겠어요. 그렇지. 그 장비는 한계가 그렇죠. 있으니까. 40대 1년에 만드는데 20대는 지금 TSMC가 땡겨가지고 가져갔지. 그리고 삼성은 해봐 10대, 12대 정도죠. 그리고 올해 작년 말 기준으로 아마 EUV 장비가 TSMC가 40대, 삼성이 한 2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봐야 TSMC가 한 60대, 삼성이 한 30대 정도예요. 지금 삼성이 D램에 쓰는 EUV 장비까지 막 지금 파운드리로 돌리려고 지금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어떤 이런 그 수주가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문의가. 그래서 파운드리 이쪽 생태계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거는 향후 10년 사이클이에요. 그 TSMC를 만약에 잡고 1등을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TSMC 지금 2배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이게 왜 투자가 많이 1등, 나오겠어요? 2등이 중요하냐면은 아까 했던 승자독식으로 맞아요. 위너 텍스 올이에요.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1등을 못하면 2등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죠. 파운드리 1등 TSMC는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오는데 그 글로벌 파운드리스나 뭐 UMC나 이런 애들은 10에서 15%밖에 안 나와요. 이익이. 그만큼 돈 되는 거는 다 지금 TSMC 다 먹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삼성이 뺏어 오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BP를 넘어가는 순간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도 엄청난 돈을 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삼성의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주가가 또 열리는 거지. 그렇죠. 그게 그게 아마 어떤 멀티플 릴레이팅 삼성에 대한 그게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1년 안에는 그런 모습이 나는 올 거라고 그렇죠.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이제 여의도에서 전문가라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엑스큐브는 지금 아무도 삼성이 투자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파운드리라는 거죠. 수주가 들어와야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없죠 엑스큐브가. 그런데 만약에 뭐 퀄컴 같은 회사가 우리 뉴로모픽 반도체를 엑스큐브로 해줘, 그죠? 뉴로모픽 반도체. 그렇죠. AI용 반도체를 우리 엑스큐브로 해줘라고 하면 그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안 하는데 뭔 소리야? 이런 그게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이 또 비즈니스 이해도가 좀 이제 쉽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엑스큐브 쪽으로 나중에 수주가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되면 펜아웃 WLP를 넘어설 거라고 오케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바이오는 뭐 보는 거 없니? 바이오는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단순히 테크니컬한 분석을 하면은 기술 차트 분석이야. 차트 분석 하나는 프리시전 바이오라고 있는데 프리시전 발음이 안 되지. 프리시전 바이오. 너 C 발음 안 되지. 네, 배워줘. 해봐. 요즘 시골에도 TV 나와요. 요즘 TV에서 사투리 하나? 사투리 프리시전 바이오인데 이 회사 주가만 놓고 보면은 회사 망했냐. 상장하고 계속 밀려 있는데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얘는 진단키트 체외 진단키트 하는 데인데 지금 코로나 얘기는 사실 어차피 같이 가는 거야. 달고 가는 거지만 안 줄잖아. 국내도 500명대야. 해외도 다시 백신을 맞으니까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또 퍼져. 그러니까 유행은 그냥 같이 가는 거다. 근데 다만 이제 진단 쪽에서는 뭔가 조금 센세이션한 변혁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프리시전 바이오를 좀 보고 있다. 그냥 기술적인 거야. 그렇죠. 바이오 쪽 얘기했어. 정말 동국제약의 테이크 플라니는
정말 대박이거든요. 이게 정말 대박인데 어떻게 이렇게 밋밋하게 자료를 아니 동국자 그다음에 우리 또 많이 보는 카이. 예, 그렇죠. 카이도 뭔가 카더라는 많지. 네, 맞아요. 그치? 뭐 H 뭐 자동차 네. 회사가 인수를 한다고. 그렇죠. H자 들어가는 회사들이 왜 이렇게 카이를 관심을 많이 드는 거야? 왜냐면 하늘 띄우려면 다 여기 기술. 그렇지. 왜냐면 해외에서 사오면 너무 비싸잖아요. 한화도 이게 그죠? 그렇죠. 이번에 대규모 증자한 맞아요. 회사도 다 뭐 어쨌든 다 찝쩍거려 보는 것 같아요. 그래? 그죠? 어쨌든 카이가 주인이 없으니까. 네, 지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인. 아 근데 주인은 뭐 있죠, 그죠? 주인은 있지. 산업은행에 있는데. 뭐 네. 언젠가 잘 네. 되겠지. 하여튼- 시간의 문제라고 네. 우리가 서두에 되겠지만 시간은 누구한테나 다 공평하고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급해하지 마시고 당장 다음 맞아요. 주에 그럼 상한가 지금 뭐냐? 다음 주에 상한가 네, 지금 여기 앉아 있겠어요, 제가 알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말고 한 2주쯤 후에 다시 한번 또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또 다른 게스트. 네, 다음 주는 덩어리. 뭐 하실 말씀? 치과 치료 잘 받으세요. 네. 아 이번에 임플란트 안 해야 될 텐데 이제는 틀니를 할 나이가 돼가지고. 하고 와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막 임플란트 내가? 너무 아프다고. 아니야, 그랬구나. 다시 또 봐요, 우리 네, 이현수 대표. 알겠습니다. 네, 본방에서도 나오시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해피 주말 안녕. 안녕. 네.